안녕하십니까. 저희 작품의 발표를 맡게 된 무경대학교 인베디드 지능시스템 연구실의 정승욱입니다. 저희 작품은 GPS와 USN을 사용한 지역 안내 핸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순서로는 작품 요약을 시작으로 개발하게 된 배경과 전체 구성, 그리고 간단한 기능과 동작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작품은 GPS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안내하는 기능과 주변 건물에 있는 GPS를 통해서 주변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이 실제 저희 작품의 내용이고, 위성으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화면으로 표시해주거나 건물에 부착된 GPS를 이용해서 실제 건물의 위치를 화면으로 표시해줍니다. 개발하게 된 배경은 관광지나 관공서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안내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며 휴대를 가능하게 하여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구성 중 하드웨어는 SM2 보드, M4, M2, M1을 기반으로 하였고, 휴대성을 위해서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를 위해서 외장형 스피커를 사용하였고, USM 통신을 위한 GPS와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한 GPS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커널을 기초로 하여 Qt 인베디드와 TinyOS, SC, 그리고 GPS 펌웨어, 그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팅하였습니다. 저희 핸드 내비게이션은 크게 5가지 기능으로 분류되고, 첫 번째로 현위치를 안내해주는 기능과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기능,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서 모의 진행을 할 수 있는 목적지 찾기 기능과 주변 건물을 소개해주는 기능, 그리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GPS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고, GPS가 수신되기 전이나 수신 상태가 불량하다면 아이콘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제대로 수신이 되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사용자에게 GPS 수신에 대한 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USN이 수신되기 전에는 표시가 없다가 USN이 수신되고 난 후에 해당 건물의 위치를 화면을 통해서 표시해주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목적지를 안내받고자 할 때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이동에 따라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계속적으로 탐색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목적지를 찾는 기능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서 찾는 기능과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를 검색해서 찾는 기능, 그리고 이러한 탐색이 끝났을 때 모의 진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화면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를 찾고자 할 때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사이의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이 끝났을 경우 모의 진행을 통해서 실제 진행하는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부착된 GPS를 통해서 근처를 지나가게 될 경우 화면상에 그 해당 건물의 위치가 표시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 건물의 정보를 그림이나 문자, 음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핸드 내비게이션은 총 3가지 배열로 화면을 볼 수 있고, 그중 2배, 4배의 배열에서 자신이 현재 화면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지역을 클릭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센터로 이동하게 하여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작품은 인베디드 시스템과 GPS, USN을 사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학교라는 국한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안내 지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지역 관광지 유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그 USN 모듈에서 네. 받는 정보가 지금 구현하는 어떤 GPS와 GPS 사이의 통신 방법은 똑같고 통신을 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데이터만 어떤 데이터? 그 해당 건물에 대한 데이터는 숫자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해당 건물에 대한 숫자로 분류를 했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건물을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기존에 이제 GPS 갖고 있는 기능을 네.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직비하고 연동을 해서 네. 실제 환경하고 네. 상호작용을 했다는 게 주 네. 아이디어인데 네. 거기서 받는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네. 그 가치가 분명 한 부분이 좀 더 돋보였으면 하는데 네. 단순히 건물이면은 내가 지금 GPS로 가는 위치를 알면 네. 자동 표시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보다 더 좋은 다른 서비스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GPS를 통해서 위치만으로 제대로 잡게 된다면 해당 건물이 주변에 있을 경우 굳이 US를 사용하지 않아도 GPS를 통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그 정도 서비스면 네, 예를 들자면 지나갔는데 네. 거기에 현재 상태 뭐 보안 상태나 뭐 어떤 상태나 온도나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네. 그걸 표시해 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단순히 그 건물이 가까이 오면은 아는데 그걸 표시하는 거야. 네. 굳이 그걸 이용 안 해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희가 좀 더 확장되는 모델을 생각했을 때 GPS 데이터가 수신이 안 되는 건물 내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처음 계획을 이제 했었으나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GPS 데이터 같은 경우가 큰 건물 주변이나 주변에 많은 건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많았을 때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USN을 사용했던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센서 네트워크는 매독을 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피어투피어인 거네요. 그 근처에 가서 그냥 그 통신 가능한 거리에 접속이 됐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통신 가능한 범위를 저희가 그 파워를 주기를 조절해서 현재 55m 이내에 들어왔을 때 모트에 통신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모트의 개별적인 그 건물에 할당한 아이디들이 지금 활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긴 했었나요? 예, 해당 건물의 아이디를 통해서 그 건물을 인식을 네, 모트 아이디 쪽 내가 몇 번째 어느 모트에 접속한다라는 부분들은 활용을 했었나요? 모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모트 통신을 통해서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원래 이제 센서 네트워크 일부 액티브 RFID 쪽의 부분으로 활용되는 요소로 활용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별적인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 통신이 됐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를 준다라는 거죠. 아까 그 GPS에서 데이터를 수신받는 거에 칩했을 때 USN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GPS를 통해서 데이터는 GPS로부터 데이터 받는 것과 USN의 데이터 받는 것은 서로 개별적입니다. 그 지그비 통신이 10m, 20m 내외 장거리 통신이고 장애물에 되게 취약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실외로 나갔을 경우에 해당 건물과 자신이 위치했던 경우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GPS를 하나만 놔두게 되면 장애물을 통해서 제대로 수신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GPS를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여러 곳을 배치함으로써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해봤고 가능하다고. 축제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그 모트가
너무 많이 쓸 정도로 크게 많이 사용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제가 봤었는데 도로상에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엄청 많은 그게, 예, 그래서 저희 GPS 내에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거리 제한을 둬서 그것이 다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충돌이 되는 4-5개 충돌까지는 서로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예, 수고해 주셨고요. 끝나신 팀은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팀은 켜주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팀만 가능하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GPS 모터와 USN GPS 모터부터 USB 신호를 받아서 이 두 신호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데모라는 국한된 지역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진행된 GPS 자료를 가지고 넣어서 데모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그 데모 시작을 통해서 GPS 데이터가 미리 준비된 GPS 데이터를 가지고 길 안내 기능을 하게 되면 목적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선택하고 안내를 시작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진행 경로를 미리 알 수 있고, 이러한 진행 경로는 1배 화면뿐만 아니라 2배 화면 그리고 4배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 경로가 미리 진행된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진행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길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변 건물에 가까이 왔을 때 USN 통신과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화면에 다 안 나와서 일단 첫 번째 건물을 지나갔을 때 화면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지났을 때 소리와 함께 그 대상 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물을 지나갔을 때 그 대상 건물을 근처에 왔을 때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USN과의 통신이 끊기게 돼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모터들 간의 통신이 끊기게 돼서 그림에서 표시된 그림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가 통신이 됐을 때 이렇게 주변 건물이 표시가 되었을 때 선택을 통해서 해당하는 해당하는 건물의 정보를 그림이나 문자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에서 보내준 정보. 네, 지금 뒤에서 저희가 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그 그림은 미리 이미 여기 안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 아이디만 식별해가지고 그 아이디에 맞는 정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맵은 직접 그린 건가요? 네. 예, 직접. 네, 그리고 두 번째 길찾기 기능은 출발자 목적지를 선택해서 출발자 목적지 간의 진행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도의 진행을 통해서 미리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S가 C상이에요? 아니면 리눅스상이에요? 지금 그 리눅스상 Qt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위치 같은 경우도 현위치는 이제 GPS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위치를 지정하고,
목적지만 선택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모의 진행을 통해서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진행 경로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음성 데이터는 뭐 웨이브 파일로 그냥 예, Q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열어서 거기 안에 그 정보를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경로 찾는 무슨 알고리즘? 그 A스타 알고리즘을 써서 썼습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 플러스 이제 A 알고리즘을 써서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좀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건물에 대한 소개를 보고 싶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센터 건물이 뜨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썼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다시 USM 모트를 받지 않고 따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기능은 이렇게 끄고 난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찾고 싶은 이유가 여기 가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가, 이 건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체 맵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한번 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게 학군단이라는 정보만 지금 전달한 거죠? 네, 학군단 정보고 상세한 건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따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아이콘을 변화하거나 소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머 주기를 조절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의 진행 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싶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1배, 2배, 4배 배율에서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주변 탐색 기능인 경우 한 화면에서 제대로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센터로 해서 화면이 변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위치가 있더라도 다른 곳을 찍어줌으로써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종료되는 종료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종료까지 끄게 되겠습니다. GIS 서비스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 생각해 본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요 큐티 갖고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누가 메이저예요? 프로그램을? Qt는 거의 나눠서 나눠서 같이 했어요. 근데 거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간 로우 레벨 뭐 이런 통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리얼 포트 이런 거 열고 이런 거는 이쪽이 좀 더 많이 했고, 제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특히 뭐 벡터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GIS 정보랑 그리고 실측한 그 값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오차를 좀 줄여보고 그래가지고 그 픽셀을 지금 제가 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길을 서치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두 분이서 상의를 누가 알고리즘 부분들을 알고리즘은 이제 제가 주로 공부를 해서 같이 이제 공유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길찾기가 조금 약간 좀 난간이, 그러니까 그냥 데스 퍼스트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알고리즘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알아보라, 좀 더 그 좋은 알고리즘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구현은 이미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도 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거 아닌가요? 직접 다 일일이 다 구현을 했어요. 큐티 가지고 하는 건 라이브러리가 크게 도움받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할 수도 있는데 모듈 같은 것도 직접 구현함이 있어가지고 소스 코드를 한 만 줄씩 넘어갈 때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상용 누군가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 만들어낸 거를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GIS를 GIS를 저희가 직접